안녕하세요. 모든 페이지 친구 여러분. 오늘 아침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은 약 108 0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큰 타임프레임과 작은 타임프레임 모두에서 거의 모든 구간에서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개월, 1개월, 1주 타임프레임 모두요. 그리고 더 작은 타임프레임인 4시간, 3시간, 2시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옆으로 움직이며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옆으로 좁아지는 현상은 플레이어들에게 큰 함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그림에서는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깊은 조정이 올 것 같아서 전부 매도하고 포지션을 정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슈퍼블런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 구간에서 올인하거나 자산을 전부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함정에 빠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자금 관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두세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자금 관리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한 방향만 본다면 물려버리거나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테크니컬 측면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에 주목해야 할 뉴스로는 일론 머스크가 정당을 창당해서 트럼프와 대선에서 경쟁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에 대해 정말 터무니없다고 코멘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럼프 측에서는 우리나라, 즉 태국에 대해 관세를 36%로 조정했습니다. 트럼프는 만약 태국이 관세를 올리면 미국도 더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SET 시장은 조정이 있거나 추가 하락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이렇고, 이제 우리 함께 영상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XM입니다. XM은 전 세계적으로 인가를 받은 세계 최고의 브로커 중 하나로 FSC, DFSA 등 다양한 기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용자들이 XM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직 포렉스, 금, 다양한 통화상 거래 계좌가 없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좋아요와 공유,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시면 저희 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라인 디스코드 텔레그램 채팅에서 계속 대화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서포터분들께 연결됩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 시 영상은 주간 업데이트되며 주간 단위로 포트폴리오를 직접 선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 에셋 웨이브 3 쪽에 리스팅도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50개 정도의 에셋이 있습니다. 저희 클래스 쪽에서도요, 지금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Begin to Win, The Gold Expert입니다.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자세한 내용은 빈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Begin to Wine에서는 완전 초보자를 위한 기초부터 모두 가르쳐드립니다. 마켓 사이클, 마인드셋, 자금 관리, 기본적인 트레이딩 방법, 비트코인, 크립토, 금 선물 트레이딩, 사이즈 계산법까지 다룹니다. 그리고 골드 익스퍼트 클래스는 스노우볼 전략, 쇼 포지션을 통한 가치 고정, 멀티 타임 프레임 차트 분석 등 고급 내용을 추가로 다루는 클래스입니다. 이 내용들은 실제 시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오르는 종목도 있고 조정받는 종목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알트코인 트레이딩은 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미 신저점이 아닌 종목을 선택해서 상승 쪽으로 매매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트코인이 바닥까지 내려왔으니 이제 상승 쪽으로 매매해야겠다고 생각하곤 하죠. 그래서 여러분께도 신저점을 갱신하지 않은 종목에 집중하시고, 신저점을 갱신한 종목은 아직 롱 포지션으로 진입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시장이 반등해서 알트코인 중 하나를 숏으로 진입하고 싶다면 이전에 신저점을 갱신했던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펭귄 쪽이 5% 상승했고, 포키는 4%, 토는 3%, 윕은 4% 올랐습니다. 대부분 밈코인들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매도세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봉은 4% 올랐고 XDC는 5% 상승했습니다. 프렌드 인덱스 쪽을 보면 오늘 아침 업데이트 기준으로 여전히 탐욕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약간 하락하긴 했지만 많이 떨어진 건 아니고 아직 망설임 모드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탐욕 모드에 머물러 있고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트폴리오가 폭발해서 1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숫자를 보면 주로 롱 포지션 쪽에서 발생한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거의 그래핀이라고 할 정도로 차트가 닫혔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봤을 때도 거의 그래핀이었어요. 그리고 롱 포지션 쪽에서 포트폴리오가 폭발한 이유는 아마도 상승 쪽에 베팅한 사람들이 꽤 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1% 상승했지만 변동폭이 굉장히 좁아진 상태입니다. 이걸 웨이브 1의 구조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예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1이 3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슈퍼 불리시한 상황이든 아니면 10파동에서 1이 3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든
제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횡보가 너무 길어지거나 상승의 힘이 약하다면 뭐라고 딱 잘라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7월 월간 차트를 보면 이번 달이 끝날 때 2.4% 이하로 떨어지면 월간 차트에서 그래픽 브레이크 신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건 별로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이 점을 미리 언급해두고 앞으로 약 22일 정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꽤 오래 걸리죠. 약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바트화로 환산한 차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350만 바트인데 지지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340만 바트 그리고 아래쪽에는 320만 바트가 있는데 이 선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건강한 구조로 본다면 320만 바트는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 조정이 오더라도 다시 반등한다면 여전히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만약 320만 바트가 무너진다면 힘들어집니다. 그 아래 구간을 뚫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관점에서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을 위해 횡보를 시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쪽을 보면요. 오늘 아침에는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 3일인가요? 잠시만요. 3일이나 7일 중에 7일 업데이트가 나왔네요. 약간 올랐습니다. 그리고 스팟 비트코인 ETF 쪽을 보면요. 여기도 약간 상승했습니다. 매도세는 한 곳에서만 나왔는데 바로 ARK입니다. 매도 이후 알트코인 인덱스 쪽을 보면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눌린 것처럼 보이죠? 지금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반등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위쪽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다시 오르길 바라고 있는데요. 이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오를 때는 확 오르고 조정이 오면 깊게 내려가야 해요. 그리고 다시 치고 올라가야 하죠. 보세요. 오르자마자 바로 조정이 오고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오르자마자 바로 급등해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강하게 올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FOMC 미팅까지는 아직 22일이 남았고 여전히 금리 곡선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관련 최신 소식에서는 일론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정당의 이름은 아메리카 파티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미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는 오랫동안 서로 경쟁하면서도 함께 나라를 운영해 온 두 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거냐는 식이죠.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여하지 않지만이 일론 머스크 쪽에서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비트코인 쪽을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할까요? 만약 그가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비트코인 진영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자산 에셋 쪽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지금 자산 랭킹 톱 10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요. 현재 금은 22조 달러이고 엔비디아는 거의 4조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죠. 만약 4조를 넘는다면 이는 지금까지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주식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3.6조에서 3.7조 달러 정도입니다. 애플은 3조 달러, 맞죠? 아마존은 2.3조 달러입니다. 알파벳, 즉 구글은 2.1조 달러가 넘고요. 비트코인도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2.15조 달러로 현재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는 2조 달러, 그 다음으로 메타, TSMC, 테슬라, JP모건 등이 그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오늘 아침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페이지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트럼프 측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36%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만약 태국이 미국에 대해 관세를 올리면 미국도 다시 한 번 더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을 랭킹이 올라간다고 표현했는데 솔직히 좀 혼란스럽네요. 오늘 아침에는 SET 시장이 약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지 쪽 소식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수를 잠시 중단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들은 지금은 우리가 잠시 보유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의 60만 BTC를 매수해서 이제는 더 사는 것도 힘들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가격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이 큰 그림을 자주 보고 있죠. 3일 차트에서는 가격이 옆으로 다이버전스 하고 있는데 만약 3일 안에 큰 캔들이 나오면 대규모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고 RSI의 저점이 1.67 부근에 있습니다. 만약 이 지점이 무너지면 새로운 RSI 저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일 차트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1일 차트를 잠깐 보면 1일 차트는 정말로 아주 많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정말 꽉 조여져 있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만약 우리가 비트코인을 아주 극단적으로 방향성만을 보고 본다면 예를 들어 정말 극단적으로 방향성 트레이딩만 한다고 가정하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케이
옆으로 횡보하다가 강하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죠. 예를 들어 전량 보유하거나 올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으로 만약 저라면 다이버전스가 보이자마자 여기서 이 구간이 한 사이클의 끝일 것 같으니 전부 매도해서 포트폴리오를 비우는 거죠. 이게 극단적으로 방향성을 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기회를 놓치거나 고점에 몰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포트폴리오 전체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자산을 보유하거나 해지 전략을 사용할 수 있죠. 제 전략을 예로 들면 비트코인, 크립토 자산 배분에서 현물, 웨이브 3, 선물, 해지, 옵션, DCA, 정기적 분할 매수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 비트코인이 방향성을 정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심어주고 싶은 것은 포트폴리오 전체를 관리하고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급등한다면 현물 포지션은 계속 유지할 수 있죠. 반면에 제가 숏을 잡아둔 선물이나 매수한 풋옵션에서는 프리미엄을 이룰 수도 있지만 전체 포트폴리오는 여전히 새로운 고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너무 공격적으로 예를 들어 오르지 않으면 내린다는 식으로만 본다면 고점에 물릴 확률이 높아지거나 기회를 놓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 차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데이 차트에서 보면 지금도 여전히 이 스윙 구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5번의 상승 구간을 거치고 있다는 뜻이죠.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 구간은 꽤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 흐름을 지켜봤는데요. 하나, 둘, 셋, 넷, 5번 상승해서 위쪽에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가격이 위쪽, 즉 빨간색 박스의 상단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해보면 여전히 이 박스 안, 즉 타이밍과 프라이싱 모두에서 X축과 Y축의 범위 내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 B파에서 C파로 올라가는 구간을 본다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만약 이 구간이 정말 예쁘게 상승하려면 이렇게 옆으로 횡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횡보가 계속되면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아주 작게 오르는 가능성도 더 높아집니다. 보이시죠? 횡보하다 살짝 오르고 바로 하락하는 시나리오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횡보장이 발생하는 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큰 그림에서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는 파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횡보장이 생기길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예쁜 모멘텀 스윙이 나오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오케이, 가격이 한번 오르고 살짝 눌렸다가 다시 강하게 오르는 식으로 뭔가 강한 움직임이 나와야 좋은 모멘텀, 좋은 무브먼트가 생겨서 트레이딩 하기에 좋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큰 그림에서도 스윙이 더 예쁘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네가 지루하게 횡보하다가 진짜로 올라간다고 해도 한 번만 오르고 끝날 수도 있어.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 왜냐면 그게 내가 곧 말하려는 다음 케이스일 수 있기 때문이야. 이번에 만약 그런 케이스라면 이 구간에서 빨리 올라가야 해. 여기서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올라가야지. 질질 끌면 안 돼. 만약에 질질 끈다면 나는 이 덩어리를 다시 수정해야 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자신을 스윙해서 B로 내려왔다가 C로 올라가는 걸로 보고 있지만 사실 아닐 수도 있거든. 어쩌면 이게 큰 상승 파동의 일부로 A가 끝나고 다시 B로 조정하는 구조일 수도 있어. 그럼 이게 아주 큰 그림에서의 엔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간이 2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1년이 아니라요. 저도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너무 느려질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횡보하거나 옆으로 스윙하는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한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첫 번째 케이스는 스윙을 반복하다가 깊게 하락하는 엔딩 패턴일 수 있고, 아니면 옆으로 기어가듯이 올라가서 사이클이 끝난 뒤에 다시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횡보가 좋은 구조는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깊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깊게 하락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해지해야 하는 구간, 풋옵션을 사야 하는 구간에서 머물러야 하고 스노우볼 전략도 당분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저도 롱 포지션을 잡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어떤 분들은 형 왜 이렇게 숏만 잡아요? 언제 롱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차트가 이렇다 보니 롱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롱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롱을 잡으면 그냥 총알을 버리는 거랑 다름없어요. 대충 그런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슈퍼블리시하게 상승하는 경우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갑자기 확 치솟아서 15만까지 바로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빠르게 올라가야 해요. 만약 옆으로 횡보하게 되면 슈퍼블리시가 나올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럼 오히려 하락하게 되고 더 이상 오르지 않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며칠 안에 빨리 올라가야 해요.
그리고 월간 차트에서 약간만 오르는 게 아니라 20%나 30% 정도로 크게 올라야 슈퍼 불리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트코인도 다시 알트코인 시즌 모드로 돌아가게 돼요. 이번에는 이 구간, 이 근처가 바로 상승이 강하게 나올지 아닐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구간입니다. 일단 지켜봐야겠죠? 저도 여기서 숏 포지션을 몇 개 대기 중이에요. 마진이 4-5번 정도 남아있고 이전 라운드에서 얻은 수익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UI로 올라가는데 그 하이가 별로 강하지 않거나 별로 좋지 않으면 다시 한번 숏 포지션을 잡으려고 일부 자금을 남겨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웨이브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이 전략을 써야 할 상황입니다. 백테스트를 해봐도 결국 이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절 SL이나 그런 상황이 와도 전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수평선 관점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수평선을 포지션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데 이번 라운드에서는 이걸 메인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즉 만약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서 하락한 뒤 다시 스윙해서 올라간다면 저는 55% 확률로 브레이크가 발생해서 뉴하이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10%는 캔들 차트를 보고 판단한 건데요. 수평선을 볼 때는 캔들 차트도 함께 참고합니다. 이 지점에서 엔딩이 발생했고 저 지점에서도 엔딩이 발생했죠. 이런 식으로 엔딩이 반복되면 상승의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케이스가 더 많이 발생할지 확률적으로 보는 겁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하락한 뒤 반등할 힘이 없다면요. 우리는 바로 레드 케이스로 전환해서 숏 포지션을 계속 가져갈 겁니다. 우리가 큰 조각의 빵을 먹고 싶잖아요. 맞죠? 우리가 트레이딩하고 서로 업데이트할 때마다 저는 빵 부스러기는 먹기 싫고 큰 조각을 먹고 싶다고 항상 말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트렌드가 발생해서 가격이 쭉 떨어진다면 우리 푸트 옵션은 이미 수익을 내고 있을 거고 스폿에서 발생하는 손실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투기적인 포지션도 계속해서 하락 쪽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5%를 할당합니다. 만약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하고 가격이 무너지면 하락세를 따라가며 추가 하락을 지켜봅니다. 이번에는 트렌드 라인을 보는 파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렌드 라인이 이 구간 안에 있습니다. 위쪽에서는 저항선에 막혀서 스윙이 올라가도 눌려서 다시 하락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횡보하다가 위로 돌파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하단 구간에서 횡보하다가 추가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어느 방향을 선택할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SMC 파트에서는 여러분 SMC는 L자형 조정 3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SET 파트에서는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저도 잘 모르겠으니 오늘 아침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은 지금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움직임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만약에 사이드웨이 횡보 구간에서 잘 플레이 하시는 분이라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사이드웨이 플레이를 잘 못합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오면서 작은 타임프레임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하단 박스권에서 롱 포지션을 잡으려 합니다. 박스권은 대략 2.32 부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하단에서 횡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롱 포지션을 한번 잡고 만약에 가격이 위로 올라가서 저항선에 붙게 되면 그때는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타이밍을 노려서 숏 포지션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꽤 유리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금시장에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 여러분도 함께 들어와서 다양한 시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에서요. 들어오시면 규칙방이 보일 텐데 거기서 규칙을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전반적인 상황도 한번 살펴보죠. 달러는 여전히 하단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도 하단 구간에 쌓여 있는 상태예요. 유가 쪽을 보면 이제 막 오르려고 시도하는 게 보이시죠?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 저점은 새롭게 형성된 저점입니다. 만약 이 구간이 무너지면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는 차트가 조정 신호를 주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괜찮아 보여요. 마치 트렌드를 타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거의 1% 가까이 하락했어요. 나스닥도 거의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최근 형성된 저점은 나스닥 21 영선, 다우존스 약 42 영선입니다. 만약 이 구간이 무너지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저도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쪽 상장 종목을 유튜브 멤버십에 추가해서 여러분께 제공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음에 집중할 시장이 바로 미국 주식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만약에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더리움 쪽을 잠깐 살펴보면 이더리움도 여전히 횡보하면서 방향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렇게 횡보하는 상황에서는 숏 포지션을 오픈하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돌파할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급락이 온다면 이 구간에서 바로 급락이 나와야 합니다. 이 구간이 바로 C파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이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하고 있는 일 중 하나는 유로가 아닌 알트코인들을 선별해서 정리하고
구조가 꽤 괜찮고 우리가 롱 포지션을 진입할 만한 지점에 가까운 코인들을 추려내는 것입니다. 또는 스톱로스를 설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점에 가까운 코인들이죠. 만약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는다면 이런 코인들이 스톱로스 지점에 아주 가까워질 때 진입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롱 포지션을 잡을 땐 전체적으로 롱을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도 예전 비트코인 롱 잡으며 동시에 알트코인도 1열, 2열, 3열, 4열로 롱 잡았던 그 느낌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그때 감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이 아직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을 모니터링 하려고 합니다. 디스코드에서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쪽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 지금은 옆으로 움직이면서 아직도 압축된 상태이고 방향을 정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매매 트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점에 물리는 트랩이나 기회를 놓치는 트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략별로 전체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세요. 가끔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전부 매도했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구간에서 더 갈 것 같아 올인했다가 고점에 물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각자 조심하시고 아직 여러 기능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영상 끝에 이어지는 클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시리즈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크립토커런시와 테크니컬 마켓 관련 콘텐츠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